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술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제로 기술 발달의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제출해 줬는데 딱 2명 친구들이 모르겠어요. 하나도 쓰지 않고 모르겠어요 라고만 적어서 제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보고 있죠. 오늘은 좀 더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오늘은 퀴즈가 나갈 텐데 퀴즈에 잘 문답을 해서 제출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뭐 바라는 점을 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몇 가지 공유할 점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과제가 너무 길어서 힘들었어요. 아이디어 짜기가 힘들었어요. 라고 의견 준 친구들이 몇몇 있었는데 맞아요. 좀 이렇게 쉽게 술술 쓰여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얘기했듯이 우리는 블록 수업이니까 1시간 동안 충분히 생각해보고 성실하게 답변을 써서 제출하세요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시간을 잘 이용했다면 무리 없이 해서 작성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의 과제는 퀴즈 형식이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을 버리고 수업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좀만 크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어폰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꼈어요. 오늘은 잘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 위에 키네마스터 여기 위에 이렇게 키네마스터 뜨는 거 거슬려요. 안 뜨게 해주세요.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선생님 여기서 쓰는 프로그램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거슬려도 좀만 이해해 주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행평가할 때 모든 친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조편성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여러분과 의견을 나눠보고 뭐 모든 편성할 때도 좀 공정하게 하고 뭐 다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친구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모둠 안에서도 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항상 과제 폼 마지막에 뭐 질문이나 수업 피드백 그리고 뭐 다양한 의견을 쓸 수 있는 그런 란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저번처럼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선생님한테 해서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함께 공유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은 가정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정 파트에서도 의복 관련 단원입니다. 의파트에서는 여러분 작년에 아마 의복 디자인 수업을 듣고 간단하게 패션 디자인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오늘은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서양 복식사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이게 지금 대단원과 중단원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오늘 교과서 따로 필요 없이 오늘 PPT만 집중해서 여러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오늘 나갈 부분이 서양 복식사인데 단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복식의 의미 그리고 복식사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복식사의 의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복식은 뭘까요, 여러분? 복식이란 사람의 몸에 치장하는 의류와 장식의 총칭이다. 보통 복식하면 입는 옷까지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옷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에 걸치는 모든 것. 자, 옷, 신발, 가방, 양말, 모자, 액세서리, 뭐 두르는 스카프, 그리고 심지어 얼굴에 하는 화장, 뭐 또 타투 이런 거 그런 것까지도 몸에 장식하는 모든 걸 복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복식사란 무엇일까? 복식의 역사를 복식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런 복식사가 뭐 무슨 의의가 있냐 볼게요. 복식사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무슨 옷을 입었다 그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복식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통틀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의 한 장면을 선생님이 이렇게 띄워놨어요. 여러분 그냥 이거 보세요. 교과서 보면 동서양의 크로스오버라고 해서 두 가지 작품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 아마 이 작품은 익숙할 것 같아요. 한 작품은 익숙한데 뭐냐 하면 바로 미인도라는 그림입니다. 신윤복의 미인도, 조선시대 작품이죠. 지금 이 작품이 왜 나오냐면 조선시대에 이런 복식을 했구나, 이런 헤어스타일에 이런 한복 스타일을 입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그림 볼게요. 이거는 조금 여러분 생소할 거예요. 그쵸? 서양의 그림인데 당시에는 서양에서 이런 드레스를 많이 입었어요. 소재가 어떤 것 같아요? 좀 광택이 있고 좀 우아한 느낌도 있고 공단이라는 소재인데 어쨌든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이런 소재의 이런 옷을 입었다? 그러면 대충 어느 시대겠구나.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미인도라는 그림을 보고도 이런 치마 라인과 이런 헤어스타일을 했다. 그럼 조선시대 후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개학을 하면 우리가 한국 복식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울 텐데 그럼 여러분이 그 당시의 풍속화나 또는 뭐 영화 같은 걸 볼 때도 옷차림을 보고 저게 어느 시대겠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의복의 형태와 종류를 알고 선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합니다. 오늘의 중요한 학습 목표. 서양 복식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PPT 그림을 보면서 서양 복식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미리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띄워지는 그림들을 보면 모두 다 여성의 복식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예로부터 패션은 여성 복식을 중심으로 발달했어요. 이는 대체적으로 여성이 패션의 흐름에 좀 더 민감하기도 하고 유행에도 더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 복식이 주는 사회적, 문화적 의의도 컸고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 남학생인데 왜 계속 여자 옷들만 나오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에 여성 복식이 상징하는 바가 그만큼 컸구나 생각하면서 수업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양 복식사에서도 오늘은 이제 18세기, 19세기를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 그 이후 20세기에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또 간략히 얘기해 볼 겁니다. 18세기의 복식의 양식을 로코코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로코코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좀 이제 로맨틱하고 뭐 이렇게 좀 여성적인 느낌이 있고 그런 양식을 뜻하는 단어인데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사진 볼게요. 그네라는 그림 보면 이걸 보면 이제 친구들이 겨울왕국에서 안나가 겨울왕국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안나가 막 노래 부르면서 돌아다니는 장면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마 이제 여기서 따와서 그 그림을 따와서 애니메이션을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이 그네라는 그림 속 여성의 입은 옷을 한번 볼게요. 그네를 타고 있는데 좀 굉장히 거추장스러워 보여요. 그쵸? 보면 치마폭도 넓고 그쵸? 뭐 레이스도 굉장히 많이 달려 있고 화려하고 뭐 색깔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여성스럽기도 하고
디테일이 있고 프릴 이렇게 접혀있는 그런 장식 요소를 얘기하는데 프릴도 많고 이런 옷을 많이 입었구나. 근데 이런 게 로코코 스타일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18세기란 그러니까 1700년대가 되겠죠. 18세기의 문화적 배경은 굉장히 화려한 문화예술이 발달을 하고 조금 그런 뭐 향락적인 사고 방식이 만연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복식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좀 요상스럽고 화려하게 이제 장식을 하다가 나중에는 좀 사치스럽기까지도 변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유행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입는 옷은 한 1년에 한 번씩 유행의 흐름이 변하죠. 이번 여름엔 이런 스타일의 뭐 이런 컬러가 유행할 거다. 그리고 그 다음해 여름에는 또 올해는 다른 컬러가 유행할 거다. 이렇게 보통은 1년 정도로 유행의 주기를 잡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유행의 주기를 어느 정도로 잡았을까요? 보통 세기로 잡았어요. 1세기 또는 뭐 2에서 3세기. 즉 하나의 어떤 옷 스타일이 유행을 한다? 그러면 거의 100년 주기로 그게 지속되다가 유행의 흐름이 또 변하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런 유행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을까? 그때는 지금이랑은 너무 다른 시대죠. 뭐 정보 매체 같은 것도 없고 인터넷으로 패션을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입는 옷을 보고 예쁘다, 뭐 멋있다, 아름답다 하면 그런 게 조금씩 입소문으로 퍼져나가는 건데 그럼 그런 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높은 층, 왕비, 여성으로 치면 왕비가 입는 옷을 그 옆에서 보고 뭐 귀족층들이 따라 입게 되고 점차 이렇게 서민으로 퍼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를 패션의 하향 밑으로 내려가는 전파다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하향 전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로코코 양식의 유행을 이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른쪽 그림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그림 보면 마담 퐁파두르라는 이 그림의 여인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18세기 중기의 프랑스 루이 15세의 애인, 정부였습니다. 이 부인의 취향이 복식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리본으로 막 뒤덮인 이 화려함과 이 소매의 디테일, 그쵸? 이거 다 이게 보면 이게 레이스인데 여러분 지금은 레이스 다 이제 기계공업 공장화돼서 뭐 재봉틀로도 만들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장인들이 일일이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든 직물이에요. 이런 뭐 화려한 꽃장식 뭐 이런 게 특징이죠. 장인이 이 하나의 옷을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럼 값이 비쌌겠죠. 그래서 돈이 많은, 즉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됩니다. 이런 화려한 복식은. 그래서 귀족들은 이렇게 부를 과시하고 더 외면적으로 아름다워지고 싶어 했어요. 뭐 치맛단을 더 풍성하게 하고 자 이렇게 단도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하게 하고 화려할수록 부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는 더더욱 허영과 허세를 부추기는 꼴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PPT 볼게요. 왼쪽 그림은 아까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루이 15세의 정부였던 마담 퐁파두르의 그림 초상화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여러분 퐁파두르는 처음 들어봤어도 마리 앙뚜아네트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오른쪽 그림이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진, 그러니까 초상화인데
마당 퐁파두르 후에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이제 18세기 후기에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로코코 양식의 이 복식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여러분 알다시피 좀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오스트리아 공주였죠. 근데 그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프랑스 루이 16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프랑스의 베르사유를 배경으로 해서 더 화려하게 로코코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그 복식이 그토록 화려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당대 직물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인데 이 마리 앙뚜아네트 역시 화려한 복식과 좀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시대적 배경은 아까 얘기했듯이 귀족주의 그리고 쾌락적인 문화가 발달한 때였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복식을 이렇게 뭐 귀족층이나 이런 왕비, 공주들이 그런 복식을 많이 착용했던 때였는데 사실 그때 당장 오늘 먹을 빵 한 조각 없었던 그런 프랑스 국민들이 이런 걸 점차 전해 들으면서 이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죠. 다음 그림 볼게요. 왼쪽 그림은 역시 마리 앙뚜아네트와 그 자녀들, 두 자녀와 함께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건 뭐냐면 오른쪽 그림은 영화예요.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삶에 대해서 다룬 영화인데 2006년인가 7년 작품 영화인데 이게 뭐 그 당시에 삶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한데 또 하나 복식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복식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영화 관련된 유튜브에 동영상을 같이 띄워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PPT 수업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영상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입니다. 18세기의 로코코 시대가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해서 이제 끝나게 됐다면 19세기 중후반에 유행하게 된 양식이 바로 크리놀린 양식입니다. 이때는 이제 빅토리아 시대라고 얘기하죠. 크리놀린 양식은 뭐냐? 이 치마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치마를 부풀려주는 기구의 이름인데 조금 이따가 뒤에서 그건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일단 그 19세기의 이 크리놀린 양식은 로코코 양식과 비교했을 때 막 여성스럽고 화려한 디테일 면에서는 조금 그런 면을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치마가 굉장히 크게 역사상 가장 크고 그러니까 화려하진 않지만 큰 치마가 바로 이 크리놀린 양식이었어요. 반면에 그 대조적으로 보면 허리는 굉장히 가느다랗죠. 실제로 뭐 여성의 그런 몸매 자체로 이런 라인을 형성하기엔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조금 그런 해괴한 방식으로 기구를 사용해서 이런 라인을 연출하게 됩니다. 자, 일단 벨라인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이렇게 종 모양이어서 벨라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현대시대에서 볼 수 있는 건 웨딩드레스 같은 경우가 요 벨라인 드레스가 아직도 있죠. 근데 특별한 경우에 보통 결혼식 때 입는 그런 옷이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근데 19세기 중후반 이때는 모든 여인들이 이런 라인의 드레스를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옆에 그림 한번 볼게요. 이 그림 보면 이건 풍자화예요. 이런 크리놀린 양식을 거추장스럽게 입고 다니는 여성을 풍자한 그림입니다. 자, 볼게요. 눈 내리는 겨울에 치마가 하도 크고 불룩하니까 눈이 여기에 엉덩이 위에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을 하고
길거리를 이 치마로 다 쓸면서 걸어가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청소하는 할머니가 바라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겨져 있는 이런 풍자화가 굉장히 많아요.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PPT입니다. 이건 유명한 명화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명화인데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배경이 18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1860년대니까 19세기가 되겠죠. 중반, 중후반 이때쯤인데 이 주인공 여자가 여기 보면 이제 비비안이라는 유명한 배우인데 이 여성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몸을 치장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여성이 입고 있는 게 요 코르셋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구죠. 이 코르셋이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아까 그 벨라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느다란 허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조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이 배우가 유모한테 여기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여기 끈을 조여주고 있는 유모한테 나 괜찮으니까 좀 더 세게 조여줘 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선생님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코르셋으로 허리를 가느다랗게 조이고 옷을 입었어요. 여기 보면 어때요? 이게 바로 벨라인 드레스가 되죠. 이런 걸 항상 입고 생활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코르셋에 관련된 그림이죠. 허리를 가늘게 조이는 기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점심시간에 밥 한 끼만 과식해도 막 너무 배불러서 단추 하나 풀어놓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당시 18, 19세기 여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이 코르셋으로 허리를 아주 가느다랗게 조이고 생활을 했어요. 밥 먹을 때는 물론이고 화장실 갈 때도 그렇고 항상. 그럼 어땠을까요? 무슨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혈액순환 장애는 있었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소화불량은 항상 달고 살았겠고, 그리고 이 가늘게 조이는 코르셋으로 인한 장기 손상, 왜냐 장기가 제 자리를 잡고 있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장기 손상부터 시작해서 갈비뼈 손상, 뼈가 부러져서 또 그 뼈가 장기를 찔러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더 허리를 가느다랗게 조이기 위해서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는 당연히 목숨을 잃기도 했겠죠.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단지 여성의 보기 좋은 신미성, 여러 가지 의복의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지 오롯이 그 신미성만을 강조했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 크리놀린이라는 게 바로 이 뼈대같이 생긴 겁니다. 아까 그 드레스에 그 풍성한 벨라인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크리놀린 덕분이었습니다. 이건 뭘로 만든 거냐? 바로 고래뼈로 만든 새장 같은 거치대예요. 치마를 이렇게 바느질만으로 옷을 겹겹이해서 부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그런 풍성한 벨라인이 절대 나올 수 없겠죠. 그러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나중엔 이런 고래뼈로 만든 크리놀린을 입고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자, 한번 사진 살펴볼게요. 이거 혼자 입을 수 없어서 이렇게 도와줘요.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 안에 크리놀린을 입은 후에 위에서부터 치마를 입혀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크리놀린에 대한 이런 풍자화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여기 그림 볼게요. 왼쪽 위에 그림을 보면 바람에 휩쓸려서 넘어져 있는 그런 여성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볼게요. 여기 지금 마차 타고 가고 있는 여성의 모습인데 남편은 앉을 데가 없어서, 여성의 여기 치마 때문에 앉을 데가 없어서 여기 밑에 불쌍하게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마부는 이 위에 올라와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볼게요. 드레스가 너무 커서 그렇죠? 자기가 불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화재 사건과 관련된 일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크리놀린 양식은 결국 이제 나라에서 유럽에서 금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러니까 이때 사교 파티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귀족들의 사교 파티에서 건물에 화재가 난 적이 있었는데 남자들은 다 뛰쳐나갔어요. 문으로 다 도망갔는데 여성들은 이 고래뼈로 만든 굉장히 큰 크리놀린 양식 때문에 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심지어 문에 다 몰려서 문에 이게 나가기도 힘들었거든요. 이 드레스를 입었을 땐. 그래서 결국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불에 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런 화재 사건. 그래서 결국은 크리놀린 양식을 금지를 하지만 처음엔 잘 지켜지지 않죠. 그래서 후에 또 금지를 하게 되고 유행의 흐름이 변하면서 이제 차츰 없어지게 됐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바람에 의해서 우산도 뒤집어지고 이 크리놀린 자체가 뒤집어진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풍자화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18세기, 19세기의 서양 복식사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의 과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네이버 폼으로 제출을 합니다. 네이버 폼으로 제출을 하는데 퀴즈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퀴즈 풀어서 제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PPT 밑에 선생님이 유튜브 마리 앙뚜아네트 영화를 이제 함축적으로 편집해 놓은 그 유튜브를 올려놨는데 그걸 시청하세요. 그럼 거기에 로코코 양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것 뭐냐 하면 오늘 서양복식사에 이제 옷이랑 관련된 거 위주로 설명을 했다면 다음 시간엔 서양복식사 중에 이제 헤어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이런 판도를 바꿔버린 이제 위대한 서양 디자이너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과제 잘해서 제출하세요. 안녕.